소음마저 정갈하게 정제된 듯한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테이블마다 하얀 리넨이 깔려 있고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값비싼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이를 유영했다. 이서연은 자신의 앞에 놓인 이미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 박민준의 목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그녀의 귀를 스쳤지만 그 내용은 조금도 마음에 담기지 않았다. 박민준은 오늘 처음 만난 소개팅 상대였다. 멀끔한 외모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과장이라는 번듯한 타이틀. 주선자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칭찬하던 남자였다. 그는 손목에 찬 명품 시계를 은근히 자랑하듯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신이 최근에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 주말에는 어떤 고급 스포츠를 즐기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서연 씨는 데이터 분석가라고 했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건 좀 답답하지 않아요. 사람은 좀 활동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의 말투에는 상대를 알아가려는 순수한 호기심 대신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듯한 미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이서연은 얇은 안경테를 고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데이터 속에서도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하게요. 하하, 그런가요? 저는 역시 숫자는 0 체질이 아니라서 사람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자라면 말이죠. 대화는 계속해서 겉돌았다. 박민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이서연이 추구하는 삶은 애초에 다른 궤도 위에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사교계나 명품 값비싼 취미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세계는 논리와 패턴, 그리고 무질서해 보이는 데이터 더미 속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희열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한 블라우스에 슬랙스 최소한의 화장. 오늘의 이 자리를 위해 신경 쓴 차림이었지만 박민준의 눈에는 그저 자신을 꾸밀 줄 모르는 여자로 비칠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한참 동안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던 박민준은 문득 대화가 지루해졌는지 시계를 한번 확인하더니 결론을 내리려는 듯 헛기침을 했다. 저 서연 씨,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는 마치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서연 씨는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는 배우 자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제 위치에서는 아시겠지만 아내의 내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교 모임에 함께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릴 줄도 알아야 하고 집안을 꾸리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센스도 필요하고요. 서연 씨에게는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해 보이는군요. 노골적인 거절이었다. 모욕적일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이서연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화가 나거나 슬프기보다는 이런 피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이 상황 자체가 그저 피곤하게 느껴졌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이런 만남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 씨.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박민준은 오히려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선심 쓰듯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오늘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럼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를 떠나려는 순간이었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서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요동치는 주식 시세 그래프가 빠르게 화면을 채웠다. 박민준은 마치 자신의 승리를 확인시켜 주려는 듯 화면의 한 종목을 가리키며 으스댔다. 아, 저거 보입니까? YJ 제약. 제가 초기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정보력이 돈이라니까요. 이서연의 시선이 무심코 스크린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수많은 숫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재조합되고 분석되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박민준에게는 충분히 들릴 만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1시간 안에 파시는 게 좋을 거예요. 20일 이동평균선 대비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RSI 지표도 과매수 구간에 깊숙이 진입했어요. 전형적인 작전주 패턴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을 노린, 그것은 과실을 위한 말이 아니었다. 데이터를 보는 순간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분석 결과일 뿐이었다. 하지만 박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서현 씨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주식은 감과 배짱으로 하는 겁니다. 숫자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무시하며 뒤돌아섰다. 이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를 설득할 이유도 그럴 가치도 없었다. 텅 빈 맞은편 자리를 보며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과 자신 사이의 간극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테이블 옆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고개를 들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처음부터 라운지 안쪽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 희미한 기억이 스쳤다.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그가 풍기는 존재감은 라운지 전체의 공기를 압도할 만큼 묵직하고 서늘했다.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서연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용건을 밝히기도 전에 대뜸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다. 박민준이 방금 떠난 그 자리였다. 유진그룹 대표 강지훈입니다. 이서연의 눈이 커졌다. 유진그룹.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붙은 대표라는 직함. 눈앞의 남자가 바로 그 유진그룹을 이끄는 총수 언론에도 좀처럼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는 그 강지훈이라는 말인가. 강지훈은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내면까지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고 집요했다. 시간 낭비는 서로에게 좋지 않으니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소개팅에서 차인 자신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 중 한 명이 결혼을 제안하고 있었다. 몰래카메라인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가설이 충돌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혼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사업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건조하고 논리 정연했다. 이건 감정적인 프로포즈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제게는 1년간 제 아내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이행하고 적대적인 이사회를 상대로 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입니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 계약이 끝나면 서연 씨의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다. 왜 저죠? 세상에는 당신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일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아름답고 집안 좋고 당신이 말한 내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자들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냉소적인 가시를 강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가 떠올랐다. 장식용 인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시끄럽고 요구하는 게 많고 통제하기 힘듭니다. 제게 필요한 건 똑똑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이 세상의 드라마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 이서연의 손 옆을 턱으로 가리켰다. 방금 YJ 제약의 주가 흐름을 정확히 분석해냈더군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방금 그 남자에게 모욕을 당하고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담대함. 서연 씨는 제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군요. 모든 것을 지켜보고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겪은 모욕적인 상황과
무심코 내뱉은 분석까지도. 이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필요에 맞춰 데이터를 수집하듯 관찰하고 분석한 뒤 가장 효율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자신은 그에게 결혼이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선택된 셈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명함 지갑에서 검은색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대표 강지훈이라는 이름 석자만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생각해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정고까지 연락 주시죠. 그는 자신이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정적이 흘렀다. 라운지의 클래식 음악이 갑자기 생경하게 들려왔다. 이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커피잔과 그 옆에 놓인 강지훈의 명함을 번갈아 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했던 그녀의 인생에 거대하고 비현실적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것은 과연 기회일까?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덫일까?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가 평생 처음으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복잡하게 얽힌 회로처럼 윙윙거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명함은 작고 단단했지만 이서연의 손에서는 청은 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불이 꺼진 자신의 작은 원룸 오피스텔로 돌아와 달아빠진 소파에 몸을 묻었다. 창밖으로는 이웃집의 불빛과 시끄러운 생활 소음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조금 전까지 머물렀던 호텔 라운지의 고요한 호화로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지극히 현실적인 그녀의 공간이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었다. 결혼. 그것도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에 있는 남자와의 계약 결혼.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1년 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까? 유진그룹 총수의 버려진 아내 돈에 팔려간 여자, 그녀가 쌓아온 평범하지만 단단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논리는 다른 방향으로도 작동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강지훈과 유진그룹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수많은 기사들이 떠올랐다. 갑작스러운 선대 회장의 죽음 유언장으로 인해 가까스로 후계자 자리를 지킨 젊은 총수, 그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는 고모부 일가와 원로 이사들의 연합. 강지훈이 처한 상황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태로웠다. 기사들은 그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보수적인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의 제안은 미친 사람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치밀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그때 책상 위에 놓아둔 낡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 몇 년 전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아버지의 중소기업은 부도가 났고 집안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몸져 누우셨고 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남았다. 똑똑한 남동생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놓고도 등록금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받는 그녀의 연봉은 결코 적지 않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과 병원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강지훈이 말한 충분한 보상.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액수를 넘어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밤새 그녀는 분석했다. 이 계약 결혼 프로젝트의 리스크와 리턴 성공 확률과 실패 시의 여파. 그녀는 자신을 프로젝트 매니저의 위치에 놓았다. 이서연이라는 자원을 투입해 1년 안에 가족의 재정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젝트. 감정을 배제하고 보니 결정은 의외로 간단했다. 이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다음 날 오전 그녀는 강지훈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서연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계약 조건은 직접 만나서 조율하고 싶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지훈의 회사나 집이 아닌 광화문의 한 대형 법무법인 사무실이었다. 육중한 원목문이 열리자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배경으로 강지훈과 중년의 변호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수트 차림의 강지훈은 여전히 서늘하고 무표정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서연 씨.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마치 부하 직원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지만 이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 역시 이 만남을 사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계약서 초안입니다. 강 대표님의 뜻에 따라 서연 씨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작성했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데이터 분석가로서 문장과 숫자 뒤에 숨겨진 논리적 허점이나 모호함을 찾아내는 데는 이골이 나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 그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 변호사의 얼굴에는 대충 훑어보고 사인이나 할 것이지 하는 듯한 지루함이 서려 있었다. 1시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을까. 이서연은 마지막 장을 덮고 펜을 들었다. 김 변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그녀는 사인 대신 계약서의 여러 곳을 펜끝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제5조 사망 상호 간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조항이 너무 모호합니다. 공식적인 부부 역할 수행을 제외한 모든 개인 시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연락 방문 행적 조사를 금지한다는 구체적인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7조 1항의 보상 조항. 계약 만료 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가 아니라 계약 만료 즉시 위자료 및 보상금 명목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에 소유권 이전 및 현금 50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액수와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금 처리는 유진그룹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요. 제9조 2항 계약 불이행 시에 위약금 조항은 쌍방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제게만 불리하게 되어 있군요. 이서연은 막힘없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녀의 논리는 명확했고 요구사항은 단호했다. 단순히 돈을 더 받겠다는 떼쓰기가 아니라 이 계약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동등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김 변호사의 얼굴에서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힐끗 강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강지훈의 입계는 어제와 같은 하지만 이번에는 명백한 흥미가 담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 변호사, 서연 씨가 요구하는 대로 전부 수정해주게.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본 것 같군. 그렇게 그들의 계약은 성립되었다. 며칠 후 혼인신고가 조용히 처리되었고 이서연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을 떠나 강지훈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의 집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 펜트하우스였다. 거실은 웬만한 집 한 채 크기였고 모든 가구와 소품은 마치 미술관의 전시품처럼 차갑고 미니멀한 아름다움을 뽐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위한 거대한 요새 같았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나이가 지긋한 집사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유니폼 차림의 가사 도우미들이었다. 자신을 윤 집사라고 소개한 여자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이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예의 바름으로 포장된 명백한 경계심과 의구심이 담겨 있었다. 근본도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나 하는 무언의 질문이었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대표님께서 방을 준비해두라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귓가를 찔렀다. 윤 집사가 안내한 방은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보다도 넓었다. 방 한쪽에는 거대한 드레스룸이 있었고 그 안은 아직 텅 비어 있었다. 내일 오전 스타일리스트 팀이 방문할 겁니다. 앞으로 공식 석상에서 입으실 의상과 장신구를 준비해 드릴 겁니다. 대표님의 아내로서 유진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주셔야 하니까요. 윤 집사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당신은 지금 그 품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강지훈의 아내라는 역할로만 대할 것이고 그 역할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평가하고 재단할 터였다. 강지훈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집 안으로 들어섰고 소파에 앉아있던 이소연을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별일 없었나? 네. 필요한 게 있으면 윤 집사에게 말하도록. 내일부터는 바빠질 거야. 다음 주에 있을 가족 식사 자리에서 당신을 소개해야 하니 그 전에 유진그룹에 대해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 대해 숙지해둬야 할 거다. 관련 자료는 내일 아침에 전해주지. 그의 말은 여전히 업무 지시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향하다가 문득 뒤돌아보며 덧붙였다. 이 집에서는 당신이 안주인이야.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테니 주눅들 필요 없어. 그것은 뜻밖의 배려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관리 차원의 발언이었을까? 이소연은 대답 없이 그가 사라진 복도를 응시했다. 밤이 깊었다. 그녀는 거대한 침대에 홀로 누워 잠을 청했다. 너무 넓고 조용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저 불빛들 중 하나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가족의 빚을 해결했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1년간 살아가야 할 낯설고 차가운 세상에 대한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손에 쥔 계약서의 빳빳한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녀는 거대한 황금 새장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의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이서연의 새로운 일상은 단조로운 규칙성 속에서 흘러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윤 집사가 준비해둔 정갈한 식사를 했고 오전에는 스타일리스트 팀과 함께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듯한 비싼 옷들을 입고 벗기를 반복했다. 오후에는 강지훈이 건넨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읽었다. 유진그룹의 역사 계열사 현황, 복잡하게 얽힌 가계도와 주주 명단. 그녀는 소설책을 읽듯 그 모든 것을 탐독했다. 아니, 데이터를 분석하듯 그 관계와 흐름 속에 숨겨진 약점과 변수들을 파악해 나갔다. 강지훈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그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고 그녀가 잠든 후에야 돌아왔다. 가끔 마주칠 때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업무의 연장선이었다. 다음 주 가족 식사 모임 장소는 신라호텔입니다. 참석자 프로필은 숙지했겠죠. 혹은 언론에 공식적으로 결혼 사실을 발표할 시점을 조율 중입니다. 같은 건조한 통보가 전부였다. 그들의 공간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였지만 그들의 세계는 결코 겹치지 않는 평행선과 같았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존경심 대신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의무감만이 담겨 있었다. 특히 윤 집사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했다. 그녀가 포크를 사용하는 방식부터 책을 읽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듯했다. 이서연은 그들의 보이지 않는 벽을 굳이 허물려 하지 않았다. 어차피 1년 후면 떠날 곳이었다. 그녀는 이 황금 새장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던 어느 평온한 오후 균열이 시작되었다.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다. 단독 유진화학 친환경 신소재에서 치명적 유해물질 검출 의혹. 내부 고발 자료 입수. 화면에는 유진화학이 최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출시한 신소재 제품의 이름이 떠 있었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고 화면에는 익명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게시글이 클로즈업되었다. 그 게시글에는 매우 정교하게 조작된 실험 데이터와 그래프 전문가의 소견처럼 꾸며진 분석글이 첨부되어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처럼 보였다. 아에게 뮤슨 윤 집사가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다. 이서연은 조용히 TV 화면을 응시했다. 유진화학의 신소재. 그녀가 며칠 밤을 새워 읽었던 자료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수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탄생한 유진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최초 게시글은 순식간에 각종 SNS와 뉴스 사이트로 퍼져나갔고 재벌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씌워졌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계획된 정교하고 악의적인 공격이었다. 그 시각 유진그룹 본사 30층의 긴급 대책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강지훈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홍보법무 그리고 유진화학의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가 퍼질 때까지 홍보팀은 뭘 하고 있었던 거죠? 한 임원이 언성을 높였다. 홍보팀장은 억울하다는 듯 답했다.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저 데이터는 너무 정교합니다. 일반 네티즌이 조작했다고 보기에는 우리 연구소 데이터와 비교는 해봤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 데이터와는 수치가 다릅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실제 실험 파라미터들을 뒤섞어 놓아서 외부인이 보기에는 충분히 신빙성 있게 보입니다. 지금 당장 전면 부인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무팀장도 거들었다. 성급한 대응은 소송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데이터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그들의 논의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맴돌 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 그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위기 대응에만 익숙해져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정보전의 속성과 파괴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최진석 전무가 이때다 싶어 입을 열었다. 그는 강지훈의 고모부 쪽 라인에 서 있는 인물로 사내의 대표적인 반판 강지훈 세력이었다. 대표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단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리콜하는 조치를 취해서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원인 규명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사실상 유진 스스로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최악의 수였다. 강지훈은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아직 사실관계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꼬리부터 내리자는 말입니까?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임원들은 무거운 얼굴로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강지훈은 텅 빈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유진그룹이라는 배가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혀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개인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데이터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읽었던 유진화학의 내부 보고서 내용과 뉴스에 공개된 조작된 데이터 사이에 미세한 불일치점들이 그녀의 분석 본능을 자극했다. 그녀는 해커가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내부망에 접속할 권한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 진실의 파편을 꿰어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녀는
루머의 내용이 아닌 루머가 퍼져나가는 패턴에 집중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최초 게시글이 올라온 커뮤니티의 서버 로그 기록부터 추적했다. IP는 당연히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을 거쳐 우회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각 경유지의 시간대별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을 역추적해 나갔다. 다음은 소셜미디어였다. 해당 게시글을 초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퍼뜨린 계정들의 생성 시점 활동 내역, 팔로워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생성된 유령 계정이었고 특정 시간대에 일제히 활동을 시작하는 패턴을 보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 같았다. 결정적인 단서는 주식시장에 있었다. 그녀는 루머가 퍼지기 직전 며칠간의 유진그룹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특정 증권사 창구를 통해 평소 거래량이 거의 없던 수십 개의 휴면 계좌에서 대량의 공매도 주문이 집중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명백한 시세 조종의 증거였다. 마지막 퍼즐 조각. 그녀는 뉴스에 공개된 조작된 데이터 그래프에 디자인 템플릿을 확대했다. 특정 폰트, 색상 조합 축의 레이아웃. 그것은 유진그룹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시각화 툴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쟁사인 태성그룹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가의 분석, 소프트웨어의 기본 템플릿과 일치했다. 디지털 지문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악성 루머가 아니었다. 주가 조작을 노린 세력과 유진그룹의 경영권을 흔들려는 내부 혹은 외부의 적이 결탁하여 버린 치밀한 작전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가 서재로 향하려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이서연이 그를 불러 세웠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지훈은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지금은 아내 역할을 하는 이 여자와 한가롭게 대화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다. 내일 얘기하지. 피곤해서 지금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명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그는 마지못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이번 사태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루머의 전파 경로를 시각화한 네트워크 맵 공매도, 세력의 거래 패턴 그래프, 그리고 경쟁사의 소프트웨어 템플릿과 조작된 데이터의 비교 분석 자료가 차례로 떠올랐다. 그녀의 설명에는 추측이나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오직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팩트만이 존재했다. 상대방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매도를 통한 막대한 차익 실현. 둘째는 대표님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서 경영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금처럼 루머를 해명하고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수세에 몰릴 뿐이에요.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 사태의 본질이 제품의 유해성이 아니라 악의적인 기업 사냥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낸 이 모든 증거들을 공개하십시오. 유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위치에 놓는 겁니다. 여론은 우리 편이 될 것이고 금융감독원은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강지훈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서연의 노트북 화면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수십 명의 최고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몇 시간을 회의해도 찾지 못했던 해법. 위기의 본질과 그것을 타개할 완벽한 역공 전략을 이 여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하나만으로 전부 찾아낸 것이다. 그 순간 강지훈은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 아내나 평범한 여자가 아닌 경외심마저 느껴지는 뛰어난 지략가로 인식했다.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순수한 감탄과 존중이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들었다. 홍보팀장의 번호를 눌렀다. 내일 아침 예정된 기자회견 전부 취소해. 전략을 전면 수정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데이터 보안팀장 내 집으로 보내. 지금 바로. 전화를 끄는 그는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한 열기가 담겨 있었다. 일을 좀 해야겠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서재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섰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그들은 더 이상 가짜 부부가 아니었다. 거대한 적에 맞서는 최고의 팀이 막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밤은 길고 치열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유진그룹의 가장 중요한 전쟁지휘 본부가 되었다. 데이터 보안팀장이 급히 도착했고 이서연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대형 모니터에 미러링하여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표의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투의 총사령관이었다. 팀장님, 이쪽 프록시 서버 기록부터 다시 한번 파주시죠. 최초 게시자가 남긴 미세한 디지털 먼지가 있을 겁니다. 공매도 거래가 집중된 계좌들의 명의를 역추적해야 합니다. 차명 계좌일 확률이 높지만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꼬리가 잡힐 겁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안팀은 그동안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젊은 여성의 지휘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분석의 깊이와 날카로움에 이내 완전히 압도당했다. 강지훈은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시를 내리는 대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과 권한을 즉시 승인해 주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강력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의 회사, 자신의 위기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등을 맡길 수 있다는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그룹이 개최한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모두가 유진의 해명과 사과를 예상했던 자리에서 홍보 담당 임원은 이서연이 밤새 정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폭탄 선언을 했다. 이번 사태는 제품의 결함 문제가 아닌 유진그룹을 흔들기 위한 명백한 증권 범죄이자 사이버 테러입니다. 스크린에는 가짜 계정들의 네트워크망주가 조작을 입증하는 공매도 거래 내역, 그리고 경쟁사의 흔적이 담긴 디지털 지문까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자료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비윤리적인 재벌이었던 유진그룹은 거대하게 세력에 맞서는 피해자가 되었다. 언론은 유진의 결백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고 금융감독원은 즉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폭락하던 주가는 급반등하여 이전보다 더 높은 지점에서 안정되었다. 위기는 완벽한 승리로 전환되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본사 최진석 전무의 사무실에서는 값비싼 크리스털 잿더리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최진석은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번 작전은 완벽했다. 경쟁사인 태성그룹에 슬쩍 정보를 흘려 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익명의 투자 조합을 통해 주가 조작을 계획했다. 강지훈이 우왕좌왕하다가 리콜이라는 최악의 술을 2개 만들어 그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히고 자신은 그 혼란을 수습하는 해결사로 등장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상대는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그 계획을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다. 강지훈에게 이런 수가 있었을 리가 없어. 최진석은 강지훈의 스타일을 잘 알았다. 그는 저돌적이고 결단력이 있지만 이런 식의 치밀한 데이터 기반의 여론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그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변수가 떠올랐다. 갑자기 나타난 그의 아내 이서연, 비서실장,
지금 당장 이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다시 알아봐. 출생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그녀가 전에 다녔다는 그 작은 데이터 회사까지 샅샅이 뒤져. 그는 직감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이 모든 판을 뒤엎은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자신의 거대한 야망에 예상치 못한 위협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승리의 여운이 집안의 차가운 공기를 조금은 드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처음으로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왔다. 그는 와인셀러에서 가장 아끼는 와인 한 병을 꺼내왔다. 축배를 들 만한 날인 것 같아서 그가 직접 딴 와인이 맑은 소리를 내며 크리스털 잔에 채워졌다. 축배라기보다는 전쟁을 함께 치른 전우와의 조용한 의식에 가까웠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지? 당신이 제출한 이력서에는 이런 수준의 전문가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와인잔을 기울이며 강지훈이 처음으로 사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회사 업무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재미는 없었죠. 정말 흥미로운 건 따로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혼자서 네트워크 보안이나 빅데이터 분석 최신 기술들을 공부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데이터로 움직이는지 들여다보는 게 좋았거든요. 그녀는 누구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열정으로 스스로를 단련시켜 온 것이다. 강지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평범한 외면 속에 감춰진 거대한 내면 세계를 보았다.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서도 세상의 편견 때문에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던 원석. 그는 자신이 단순히 계약 파트너를 잘 고른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보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존경심은 어느새 깊은 호기심과 감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며칠 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비즈니스 포럼의 밤 행사가 열렸다. 유진그룹의 대표로서 강지훈은 당연히 참석해야 했고 그의 아내인 이서연도 동행해야 했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윤 집사의 안내에 따라 그녀는 처음으로 드레스룸을 가득 채운 옷들 중 하나를 입게 되었다. 스타일리스트들은 그녀의 단순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아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녀를 변신시켰다.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비를 이루며 기품을 더했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은은한 메이크업은 그녀의 또렷한 이목구비를 부각시켰다. 화려하게 치장한 것이 아니라 본연의 아름다움이 세련되게 다듬어진 느낌이었다. 준비를 마친 그녀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지훈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늘 보던 평범한 모습의 이서연이 아니었다. 전략적 파트너가 아닌 하나의 온전한 여성으로서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려는 감탄사를 애써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행사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한데 모여 인맥을 과시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등장은 즉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그의 옆에 손베일에 쌓여있던 그의 아내에게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쏟아졌다. 이서연은 수많은 시선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고 기품 있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때였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이서연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익숙한 얼굴, 자신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거절했던 남자 박민준이었다. 그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든 상류층 인사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역시 이서연을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가 무시했던 그 평범한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남자의 옆에 서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넋을 잃고 쳐다보는 사이 강지훈이 그의 시선을 눈치챘다. 강지훈은 이서연의 허리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그는 이미 그날 카페에서 있었던 일과 박민준의 신상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 박민준이 어쩔 줄 몰라하며 고개를 숙이려 할 때 강지훈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안목으로 평가되지. 자네의 포트폴리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파산한 것 같군. 박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모욕감과 후회, 그리고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권력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이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통쾌의 함보다는 자신이 이미 그 무가치한 세계를 떠나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할 뿐이었다. 행사장을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강지훈은 차 타기 전 자연스럽게 이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비즈니스를 위해 시작된 계약 역할과 의무만이 존재했던 그들의 관계에 어느새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비즈니스 포럼의 밤 이후 강지훈과 이서연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생겨났다. 더 이상 그들은 서류상의 부부가 아니었다.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파트너이자 치열한 전쟁터에서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료였다. 아침 식사 시간의 침묵은 시장 동향에 대한 가벼운 토론으로 채워졌고 늦은 밤 서재에서 마주칠 때면 그날 있었던 회사의 문제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었다. 윤 집사를 비롯한 저택의 사용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 변화를 감지했다. 대표가 사모님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고 사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보기에 이서연은 더 이상 근본 없는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자 강지훈 대표의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였다. 그들의 태도는 가식적인 존중에서 진심 어린 경애로 바뀌어갔다. 하지만 이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최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서연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평범했다. 평범한 가정, 평범한 학력, 작은 데이터 분석 회사 근무. 어디에도 지금의 그녀를 설명할 만한 특별한 배경은 없었다. 하지만 최진석은 그래서 더욱 그녀를 경계했다. 배경 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그를 패배시킨 여자. 강지훈이 숨겨둔 비장의 카드. 그는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교활하고 더 치명적인 방법을 써야 했다. 그는 수년간 암암리에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유진그룹을 안팎에서 동시에 무너뜨릴 거대한 음모였다. 때가 됐어. 이제 판을 흔들어 볼까. 그는 해외의 한 악질적인 M&A 전문 펀드와 손을 잡았다. 그의 내부 정보 제공을 대가로 펀드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유진그룹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단기적인 공매도 공격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유진그룹의 미래 성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정적인 리포트를 연달아 발표했고 사전에 매수해둔 해외 언론들을 통해 비관적인 전망을 퍼뜨렸다. 주가는 지난번처럼 급락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서서히 피를 말리듯 매일같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시장의 신뢰가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진석이 심어둔 진짜 폭탄은 회사 내부에 있었다. 며칠 후 한 경제 전문지가 특종을 터뜨렸다. 유진그룹의 동남아시아 해외 법인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회계 부정이 자행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기사는 매우 상세했고 내부 자료로 보이는 재무제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 해외 법인이 강지훈이 대표 자리에 오른 직후 그의 주도에 설립되었고 법인장 역시 그가 신임하여 임명한 인물이라는 점이었다. 모든 화살이 강지훈의 경영 능력과 사람을 보는 안목의 부재를 향하고 있었다. 유진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고모부를 필두로 한 반대파 이사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맹공을 퍼부었다. 대표,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던 해외 사업에서 이런 엄청난 비리가 터지다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시장은 이미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고 이제는 회계 부정 스캔들까지 터졌습니다. 이 모든 게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 때문이 아닙니까? 강지훈은 즉시 특별감사팀을 꾸려 현지로 급파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현지 법인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든 서류와 장부는 그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다. 최진석이 수년에 걸쳐 심어둔 내부 협력자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함정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을 믿고 싶었지만 상황은 그에게 최악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다. 밖에서는 주가를 방어해야 했고 안에서는 이사회의 불신과 싸워야 했다. 그를 지지하던 세력들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진석은 슬픔과 우려가 가득한 얼굴로 다른 이사들과 주주들을 만나며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 대표가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큰 짐을 짊어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결혼한 그 부인,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갑자기 아내로 맞이한 뒤부터 회사에 안 좋은 일이 끊이지 않는군요. 무언가에 홀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는 은근슬쩍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서연에게 돌리며 강지훈을 유약하고 사리 분별 못하는 리더로 둔갑시켰다. 정기주주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다. 최진석의 목표는 주총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하여 강지훈을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고립되었다. 그가 믿었던 사람들은 배신자가 되거나 무력해졌고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의심받았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회의와 조사 언론 대응으로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내몰리고 있었다. 그날도 자정이 다 되어서야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거대한 그룹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모든 것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적막할 것이라 예상했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빛이었다. 그가 조용히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서재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이서연이 서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유진그룹의 계열사 해외 법인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직책이 복잡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날짜와 주가, 그래프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도표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가 밖에서 공개적인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녀는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듯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당신을 올가매려고 거짓 데이터와 조작된 사실들로 거대한 세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녀는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실수를 했더군요. 아무리 완벽하게 조작해도 데이터는 흔적을 남겨요. 모든 거짓말 속에는 일관된 패턴이 숨어 있죠. 그녀의 손가락이 화이트보드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것은 회계 부정의 핵심 증거로 제출된 장부의 날짜와 주가 하락을 주도한 해외 펀드의 자금 인출 시점이 기묘하게 일치하는 지점이었다. 찾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의 패턴을. 절망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강지훈의 눈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절망은 이서연이 제시한 한 줄기 빛 앞에서 빠르게 분노와 투지로 변모했다. 그는 서재의 문을 잠그고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그것은 마치 한 편의 추리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이것 보세요. 이서연은
붉은색 마커로 화이트보드의 여러 지점을 연결했다. 모든 공격, 즉 해외 펀드의 투매, 부정적인 언론 기사의 배포, 그리고 회계 부정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시점 바로 직전에 공통적인 현상이 발견됐어요. 동남아 법인 서버와 조세 피난처에 있는 한 페이퍼 컴퍼니의 서버 사이에 아주 작은 크기의 데이터 패킷이 오고 간 흔적이에요. 암호화되어 있어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타이밍이 너무나도 일정해요. 이건 신호예요. 공격 개시를 알리는.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니 우리 주식을 공격한 M&A 펀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유진그룹 내부, 그것도 해외 법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 인사가 외부 세력과 공모하여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죠. 강지훈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진석 전무, 그 해외 법인의 설립 초기 단계 감사를 총괄했던 게 그 사람이었지. 맞아요. 그는 몇 년 전에 이미 이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증거를 심어놓고 자신이 필요할 때 터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사용한 거죠. 현지 법인장은 그저 희생양일 뿐이고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적의 정체와 공격 방식이 명확해졌다. 수세에 몰려 허우적대던 상황에서 마침내 방역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다. 강지훈은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진실만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이 전략 싸움의 지휘권을 온전히 그녀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뭘 해야 하지? 당신의 계획을 말해줘. 이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구상을 펼쳐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끌려다녔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판을 만들어야 해요.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1단계 약점을 노출하세요. 당신이 압박감에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해요. 이 사회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주주총회에서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는 소문을 흘리는 겁니다. 적이 승리를 확신하게 만들어야 해요. 승리에 취한 적은 방심하고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니까요. 2단계 미끼를 던집니다. 최진석은 주주총회에서 당신을 완전히 끝장낼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할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강지훈 대표가 회계 부정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증거를 조작하려 할 겁니다. 이메일이나 결제 서류 같은 디지털 증거를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덫을 놓는 거죠. 최진석이 심어놓은 내부 조력자가 당신의 개인 서버나 파일에 접근해 조작된 증거를 심으려 할 때 우리가 미리 만들어둔 가짜 서버로 유인하는 겁니다. 그가 증거를 조작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증거로 확보하는 거예요. 범죄 현장을 그대로 낚아채는 거죠. 강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계획을 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완벽한 카운터 펀치였다. 이 계획은 우리 둘만으로는 안 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해. 그는 즉시 두 사람에게 연락했다. 지난번 사이버 공격을 막아냈던 데이터 보안팀장과 계약서를 작성했던 김 변호사였다. 한밤중에 긴급 호출해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펜트하우스 서재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광경을 마주했다. 강지훈 대표는 한쪽 구석에 서 있었고 작전의 중심에는 대표의 아내인 이서연이 서 있었다. 지금부터 이 작전의 모든 지휘는 이서연 실장이 맡을 겁니다. 실장이 그녀의 공식 직함입니다. 여러분은 내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장에게 보고하고 그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에 두 사람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서연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자신이 분석한 내용과 앞으로 실행할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인해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데이터 분석 상대의 수를 몇 단계나 앞서 읽는 통찰력, 그리고 대담한 실행 계획까지. 그녀는 완벽한 전략가였다. 김 변호사님은 법률적인 검토를, 그리고 팀장님은 저와 함께 디지털 함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주총회입니다. 그날 우리는 모든 진실을 밝힐 겁니다. 그녀의 말에 마침내 작은 비밀팀이 결성되었다. 유진그룹의 운명을 건 싸움이 세상의 눈을 피해 가장 높은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계획의 1단계가 즉시 실행되었다. 강지훈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회사에 나타났고 이사들의 공격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시장에는 유진그룹이 곧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며 강지훈 대표가 주주총회에서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최진석은 의기양양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결국 풋내기 애송이에 불과했다. 그는 승리를 예감하며 마지막 쐐기를 박을 준비를 했다. 이서연의 예측대로 그는 강지훈이 회계 부정을 사전에 보고받고도 은폐했다는 내용의 가짜 이메일을 조작하여 강지훈의 개인 비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심어놓으라고 내부 조력자에게 지시했다. 주주총회 당일 이 이메일을 터뜨려 강지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생각이었다. 펜트하우스 서재의 모니터 앞 이서연과 보안팀장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설계한 허니팟, 즉 가짜 서버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최진석의 내부 조력자인 IT팀의 한 과장이 강지훈의 개인 비서 계정으로 위장하여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었다. 들어왔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화면에는 해커의 마우스 커서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미리 준비된 가짜 디렉토리에 조작된 이메일 파일을 업로드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로그 파일로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었다. IP 주소 접속 시간 파일, 생성 및 수정 기록까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쌓이고 있었다. 마침내 조작된 이메일 파일이 서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내부 조력자는 자신의 임무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으며 흔적을 지우고 접속을 끊었다. 보안팀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이서연과 강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잡았습니다. 조작된 이메일을 업로드하는 전 과정의 패킷 기록과 영상 로그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소스 IP부터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덫이 성공했습니다. 이서연은 조용히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막 시작될 결전을 앞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쥐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긴 제스처였다. 미끼는 던져졌고 범인은 덫에 걸려들었다. 이제 그물을 끌어올릴 시간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운명의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덫은 놓였고 사냥감은 걸려들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승리를 예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와 강지훈 그리고 비밀팀은 서재에 모여 확보한 증거들을 검토했다. IT팀 과장인 고성철이 조작된 파일을 업로드하는 영상 로그와 데이터 기록은 완벽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 증거는 고성철 과장을 구속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진석 전무까지 엮기에는 부족합니다. 최 전무는 분명 꼬리 자르기를 할 겁니다. 고 과장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돈 때문에 독단적으로 벌인 짓이라고 주장하겠죠. 그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 즉 최 전무의 지시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안팀장이 거들었다.
고 과장의 모든 통신 기록을 뒤졌지만 최 전무와의 직접적인 연결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포폰이나 차명 메신저를 사용했을 텐데 지금부터 추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를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고성철 과장의 개인 재무기록. 수입에 맞지 않는 씀씀이, 그리고 거액의 도박빚. 돈입니다. 이서연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최진석은 고성철에게 대가를 지불했을 겁니다. 계좌 이체는 흔적이 남으니 현금으로 건넸을 확률이 높아요. 거액의 현금을 세탁하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소. 고성철에게 도박빚이 있다는 사실이 우연은 아닐 겁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법 사설 도박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강남의 유흥가 깊숙한 곳에 VVIP들만을 상대로 운영되는 한 고급 포커클럽을 찾아냈다.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며 자금 세탁의 창구로 이용된다는 소문이 파다한 곳이었다. 최진석이 고성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장소는 아마 이곳일 겁니다. 주주총회가 쿠아핀이 마지막 입마금과 격려를 위해 곧 접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강지훈이 물었다. 이서연은 결심한 듯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다.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보안팀장과 김 변호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실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곳은 조폭들이 운영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잠입은 저희 전문 요원들이, 하지만 이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전문 요원들은 낯선 얼굴이라 바로 발각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제 정보는 어디에도 노출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카드를 꽤 잘 다룹니다. 숫자를 읽고 확률을 계산하고 상대의 패턴을 분석하는 건 제 전문 분야니까요. 그녀의 계획은 위험천만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새로운 갬블러로 위장하여 클럽에 잠입한 뒤 최진석과 고성철이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VIP 룸에 접근하여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강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절대 안 돼. 지금까지 그녀의 어떤 계획에도 전적인 신뢰를 보냈던 그가 처음으로 내뱉은 단호한 거절이었다. 너무 위험해. 당신을 그런 곳에 혼자 보낼 수는 없어. 이서연은 그의 반대가 논리가 아닌 감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직감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강지훈 씨. 이건 최진석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계산된 리스크입니다. 계산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곳이야. 당신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쩔 거지.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의 외침은 서재 전체를 울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토해내고 말았다. 그의 눈동자가 절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성적인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격한 반응에 이서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늘 차갑고 냉정했던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뜨거운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정통으로 관통했다. 자신을 걱정하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 역시 그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를 돕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계약의 경계를 넘어섰다. 이서연은 흔들리는 강지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럼 혼자 보내지 마세요. 뭐라고? 같이 가요. 당신과 나 함께. 그녀는 수정된 계획을 제안했다. 강지훈이 클럽에 거액을 투자하려는 신흥 재벌 행세를 하며 시선을 끄는 동안 그녀는 그의 파트너로 동행하여
자연스럽게 내부에 잠입하는 것이었다. 보안팀은 밖에서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강지훈이 클럽의 주인과 운영진의 시선을 끄는 사이 그녀가 목표를 수행한다. 함께라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과 함께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더 이상 유진그룹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들 두 사람의 싸움이었다. 작전 당일 밤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서연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활동성이 좋으면서도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평소에 안경 대신 렌즈를 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다. 그녀의 모습은 날카로운 지성미와 함께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는 비밀 요원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강지훈은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 섰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그 뒤에 서 있는 이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은 진짜 부부처럼 혹은 그보다 더 끈끈한 파트너가 되어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 그 말에는 작전을 위한 지시와 그녀의 안전을 염려하는 진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가짜 부부가 이제 서로의 목숨을 걸고 가장 위험한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 서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가장 진실된 순간일지도 몰랐다. 강남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했다. 이서연과 강지훈이 도착한 VVIP 포커클럽 에덴은 그 그림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었다. 입구부터 삼엄한 경비와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그들은 내부로 들어설 수 있었다. 내부는 최고급 호텔 라운지처럼 호화로웠지만 공기 중에는 담배 연기와 위스키 그리고 사람들의 탐욕과 절박함이 뒤섞인 농밀한 냄새가 떠다녔다. 강지훈은 오늘 밤을 위해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오만하고 돈 냄새를 풍기는 신흥졸부 제임스 강 역할을 맡았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클럽 지배인을 부르며 수표 다발이 든 돈 가방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여기가 그렇게 물이 좋다며 오늘 내가 이 가게 칩을 전부 다 말려버릴 테니 가장 비싼 룸으로 안내해. 그의 요란한 등장은 순식간에 클럽 안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서연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말없이 그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조용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다. 클럽의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직접 그들에게 다가왔다. 강지훈의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그가 클럽의 주인과 운영진의 시선을 끄는 동안 이서연에게는 자유로운 행동 방향이 확보되었다. 강지훈이 주인과 함께 VIP 룸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러 별실로 들어간 사이 이서연은 홀의 포커 테이블에 앉았다. 딜러가 카드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 몇 판은 일부러 돈을 잃으며 다른 플레이어들의 스타일을 분석했다. 누가 허세를 부리는지, 누가 신중한지, 그리고 딜러의 손피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데이터로 변환되어 저장되었다. 분석이 끝나자 그녀는 본 실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의 표정 변화 없이 기계처럼 정확한 확률 계산에 기반하여 베팅했다. 연속으로 큰 판을 따내자 주변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쏠렸다. 단순한 부잣집 사모님이 아니라 무서운 실력을 가진 타짜의 등장이었다. 그때였다. 클럽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최진석 전무였다. 그의 옆에는 IT팀의 고성철 과장이 불안한 얼굴로 붙어 있었다. 이서연의 예측대로였다. 그들은 곧장 가장 안쪽에 있는 프라이빗 VIP 룸으로 향했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이서연은 마지막 판에서 크게 이긴 후 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최진석이 들어간 룸 근처에 바로 향해 칵테일을 주문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 한 웨이터가 그들의 룸으로 향하는 샴페인과 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가는 것이 보였다. 이서연은 다른 손님과 부딪히는 척하며 웨이터의 동선으로 비틀거렸다. 어머, 죄송합니다. 그녀가 웨이터의 팔을 살짝 붙잡으며 균형을 잡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손이 쟁반 밑으로 스치듯 지나갔다. 보석처럼 위장된 초소형 도청 장치가 쟁반의 바닥에 소리 없이 달라붙었다. 모든 것은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다. 웨이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에게 가볍게 목례하고는 VIP 룸으로 들어갔다. 작전은 성공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더 이상 미련 없이 클럽을 빠져나왔다. 채 오르자마자 보안팀장이 연결해둔 이어폰에서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일 처리 깔끔했어, 고 과장. 주총만 끝나면 약속한 장음은 현금으로 챙겨주지. 감사합니다, 전무님. 그 이메일 하나면 강지훈은 끝입니다. 그래. 애송이 녀석이 감히 내 자리를 넘보더니 꼴 좋게 됐지. 주총이 끝나면 유진은 내 손에 들어온다. 넌 그 공로를 잊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최진석의 오만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자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이기도 했다. 그리고 운명의 날 유진그룹의 정기주주 총회가 열렸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찬 총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다. 모두의 시선은 단상에 앉은 강지훈에게 쏠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난 몇 주간의 소문처럼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다. 모두가 그의 사퇴 발표를 예상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의결 안건이 끝나자 최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단에 서서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유진그룹은 현 대표의 미숙하고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는 유진화학의 위기, 해외 법인의 회계 부정 스캔들을 차례로 언급하며 강지훈의 무능함을 부각시켰다. 총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강지훈 대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고성철 과장이 심어놓은 조작된 이메일이 나타났다. 회계 문제를 조용히 덮으라는 강지훈의 지시가 담긴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었다. 완벽한 마무리였다. 최진석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더 이상 유진그룹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강지훈 대표의 해임과 비상경영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져나왔다. 최진석은 승리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때였다. 모든 비난의 중심에 있던 강지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소란스러운 장내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석 전무님의 그 인상적인 창작소설 잘 들었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강지훈은 연설을 하는 대신 단상 아래 앞자리에 앉아있던 이서연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그의 아내 자격으로 참석한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에 든 태블릿 PC에 화면을 터치했다. 총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중앙 스크린만이 밝게 빛났다. 첫 번째 화면. 유진그룹의 주가를 공격했던 M&A 펀드와 최진석의 유령 회사 사이에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완벽한 분석 자료가 나타났다. 두 번째 화면. 고성철 과장이 IT팀 사무실에서 조작된 이메일을 강지훈의 비서 컴퓨터로 위장된 서버에 업로드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서버 로그 기록이 재생되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고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마지막, 총회장 전체에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총만 끝나면 유진은 내 손에 들어온다. 에덴클럽 VIP 룸에서 녹음된 최진석의 목소리였다. 자신의 범죄 계획을 의기양양하게 떠벌리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엄청난 파장이 총회장을 휩쓸었다. 최진석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거짓말, 전부 조작이야 저건. 그의 발악은 오래가지 못했다. 총회장의 뒷문이 열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차에 서 있는 최진석과 고성철,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섰던 몇몇 이사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석 씨, 당신을 주가 조작 및 업무상, 배임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은색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가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은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은 연단 위에서 굳건히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수라장이 된 객석이 아닌 여전히 태블릿을 든 채 조용히 앉아있는 이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싸움의 끝을 알리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교감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최진석과 그의 일당이 검찰에 연행되는 장면은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었고 유진그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시장의 신뢰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강지훈은 유진그룹의 구원자로 칭송받았다. 언론은 그가 어떻게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지만 그 승리의 이면에 이서연이라는 결정적인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세상에게 그녀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조용한 CEO의 아내일 뿐이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 안에서의 그녀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윤 집사를 비롯한 모든 사용인들은 이제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다. 그녀가 내리는 지시는 강지훈의 그것과 동등한 무게를 가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 아내가 아니라 유진이라는 거대한 배를 침몰 직전에서 구해낸 진정한 안주인이었다. 그러나 모든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강지훈과 이서연 사이에는 오히려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경영권 방어라는 공동의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이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작전을 짜던 서재의 치열함은 사라지고 너무나도 넓은 집의 정적만이 그들 사이에 남았다.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던 계약서는 아직 유효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다. 특히 위험천만했던 포커클럽 잠입작전 전날 밤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던 그 순간 이후로는 더욱 그랬다.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고 외치던 그의 절박한 목소리, 함께하겠다고 말하던 그녀의 굳은 눈빛. 그 모든 감정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두 사람 모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던 강지훈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몰랐고 모든 것을 데이터로 분석하던 이서연은 사랑이라는 수치화할 수 없는 변수 앞에서 망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서연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처음 만났던 날 이후 처음으로 보는 그들의 혼인계약서 원본이 들려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계약서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마치 그들 사이에 놓인 마지막 장벽처럼 보였다. 계약 기간인 1년이 아직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단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계약을 필요하게 했던 모든 조건들은 해결됐소. 당신은 계약서에 명시된 당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수행해줬지. 그는 계약서 옆으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밀어놓았다. 그 안에는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등기 서류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액수가 적힌 이체 확인서가 들어있었다. 이건 우리가 약속했던 보상이요. 당신은 이제 자유요. 원할 때 언제든 떠나서 당신의 삶을 살아도 좋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다. 계약을 존중하고 그녀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이성적인 판단.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이 서류를 받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릴까봐 두려웠다. 이서연은 보상이 담긴 서류 봉투와 계약서, 그리고 강지훈의 얼굴을 차례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막대한 부를 가지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 계약 덕분에 그녀의 가족은 모든 빚을 갚고 안정을 되찾았다.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갔던 기억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던 그의 고백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보상 서류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대신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혼인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이 계약서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녀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강지훈은 숨을 삼켰다. 초기 변수 설정에 오류가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경영권 확보로 정의되었지만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왔어요. 제 분석이 불완전했던 거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가장 중요한 변수를 계산에 넣지 않았거든요. 무슨 변수 말이오?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이라는 변수, 그리고 나라는 변수.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손에 든 계약서를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찍 하는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서재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그들을 묶고 있던 낡은 관계가 파괴되는 소리였다. 강지훈은 찢어진 종이 조각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미를 깨달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그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두 손을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에서 CEO라는 갑옷이 완전히 벗겨져 나갔다. 그 안에는 오직 한 남자로서의 진솔한 감정과 희망만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 씨. 그는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비즈니스 제안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파트너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 세상 누구보다 존경하는 여자에게 묻는 겁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나와 결혼해 주겠소. 이번에는 진짜로. 계약서도 정해진 기간도 없이. 그냥 우리로서. 그 순간 늘 굳게 닫혀있던 이서연의 입가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녀의 진짜 미소였다. 그녀는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 미소 하나로 충분했다. 강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안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과거였던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 폐허 위에서 그들은 승리보다 더 값진 진정한 사랑과 삶의 시작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서재의 화이트보드는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 대신 따뜻한 가족의 메시지가 담긴 메모판으로 바뀌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언제나 이서연이 읽담한 책과 그가 좋아하는 원두로 내린 커피 향이 감돌았다. 집 안 곳곳에 사람 사는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아침은 더 이상 침묵이나 업무보고로 시작되지 않았다.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며 간밤에 꾸었던 시시한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
새로 구상 중인 신사업 아이템에 대한 열띤 토론까지 그들의 대화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는 날카로운 긴장감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았고 이서연 역시 단단했던 방어막을 허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이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몇 달 후 그들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세상은 재벌가의 떠들썩하고 화려한 행사를 예상했지만 그들의 선택은 정반대였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고택을 빌려 양가 직계가족과 그들의 비밀 작전을 함께했던 김 변호사, 그리고 보안팀장만을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정원 이서연은 화려한 보석이나 장식 대신 그녀의 지적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순백의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강지훈의 눈에는 오직 사랑과 깊은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한 서약을 직접 썼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 인생은 언제나 계산된 리스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최고의 도박은 계산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었던 당신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당신을 만나 비로소 완벽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유일한 전략가이자 아내 이서연 씨. 이서연은 그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제 세상은 예측 가능한 패턴과 논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름답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제 세상은 비로소 완전해졌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유일한 클라이언트이자 남편 강지훈 씨. 그들의 입맞춤 위로 따스한 박수갈채와 축복이 쏟아졌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이 마침내 진정한 사랑의 이름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결혼 후 이서연은 단순히 CEO의 아내로 머무르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녀의 능력이 유진그룹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룹 내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다. CEO 직속 기구인 미래전략 및 리스크 관리실. 그룹의 모든 정보를 총괄 분석하여 미래 위기를 예측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핵심 브레인 부서였다. 그리고 그 초대 실장 자리에 그는 망설임 없이 이서연을 임명했다. 1년 후 유진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이서연은 더 이상 대표의 가족석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임원석에 당당히 서서 유진그룹의 차세대 AI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복잡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대담한 비전에 한때 그녀를 무시했을지도 모를 백전노장의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경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한 카리스마와 완벽한 논리로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대표 자리에서 그런 그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완벽하게 동등한 파트너였다. 한편 세상은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서연의 가족은 모든 빚을 청산하고 예전의 단란함을 되찾았다. 그녀의 남동생은 누나를 자랑스러워하며 학업에 매진했고 아버지 역시 건강을 회복하여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한때 이서연을 무시했던 남자 박민준. 그가 투자했던 YJ 제약은 이서연의 예측대로 작전 주임이 밝혀져 주가가 폭락했고 그 과정에서 입은 손실과 내부 정보를 이용하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게 되어 결국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사했다. 그는 작은 금융회사로 겨우 이직하여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길거리 가판대 신문 한 면에 실린 세상을 움직이는 파워 커플 유진그룹 강지훈 대표와 이서연 실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사진을 보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안목 없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모든 업무를 마친 강지훈과 이서연은 펜트하우스의 거실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황금 새장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그들이 함께 일궈나갈 미래이자 따뜻한 보금자리로 보였다. 강지훈이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감싸 안았다. 엉망진창이었던 소개팅 하나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그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묻어났다. 이서연은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패턴이었어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저 그 패턴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알면 되는 거였죠. 강지훈은 그녀의 말에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세상은 그들을 유진의 전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전설의 끝이 아니었다. 막 시작된 그들만의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일 뿐이었다.